1232년 12월 15일 처인성 동문 안쪽 백현원을 떠나온 지 벌써 석 달이 넘었다. 산문 앞에 핀 국화가 지고 첫눈이 내릴 무렵 나는 장삼을 벗어야 했다. 몽골군이 서경을 지나 개경으로 쏟아져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렸고 한양 산성이 무너졌다는 전갈이 이어졌다. 광주 산성은 아직 버티고 있댔다 했지만 그것도 언제까지 견딜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백현원의 스님들은 하나둘 산속 깊은 곳으로 피신했고 나는 처인 부곡으로 향했다. 여기라도 몸을 의지할 수 있는 토성이 있었으니까. 처인성은 참으로 작은 성이었다. 둘레가 350여 보에 불과했고 성벽 높이도 한 길 반이 채 되지 않았다. 흙을 다져 쌓은 토성이라 비가 내리면 무너질까 노심초사해야 하는 그런 성이었다. 성 안에는 군창이 하나 있고 관아 건물이 몇 채 서 있을 뿐이었다. 대부분의 부곡민들은 성방 마을에서 살다가 난리가 나면 이곳으로 들어와 숨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성 안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처인 부곡 사람들뿐 아니라 인근 마을에서 피난온 이들까지 모두 합쳐지는 숫자였다. 성벽 위로 올라서니 북쪽 능선 너머로 연기가 피어올랐다. 어제는 동쪽 마을에서, 그제는 서쪽 들판에서 연기가 올랐다. 몽골군이 이 일대를 휩쓸며 남하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다. 성벽에 기대앉은 노인은 염주를 굴리며 관세음 보살을 외웠고 젊은 어미는 젖먹이를 품에 안고 낮은 신음을 흘렸다. 장정들은 성벽 구석에 모여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도망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 작은 성으로 몽골군을 막을 수 있겠느냐고, 차라리 산속으로 숨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나는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보았다. 공포에 질린 눈동자, 체념한 듯 축 늘어진 어깨, 떨리는 손들, 부곡민이라는 이유로 평생 천대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관에서 세금을 거둘 때는 일반 군현보다 더 가혹하게 걷어갔지만 정작 위기가 닥치니 관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강화도로 들어간 왕과 귀족들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안전했겠지만 우리는 여기 육지에 남아 몽골군의 칼날을 기다려야 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갈 무렵 성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이 일제히 성벽으로 달려갔다. 3명의 기마병이 북쪽에서 달려오고 있었는데 뒤로는 시커먼 연기 기둥이 하늘까지 치솟아 있었다. 성문을 열자 피투성이가 된 사내들이 말에서 굴러떨어졌다. 그들은 완장리 마을에서 온 피난민들이었다. 몽골군이 그곳을 덮쳤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베어 죽였으며 살아남은 이들은 끌려갔다고 했다. 그리고 내일이면, 아니 오늘 밤이면 몽골군이 여기 처인성까지 올 것이라고 했다. 밤이 깊었다. 성 안은 온통 어둠뿐이었다. 불을 밝히면 멀리서도 보일까 두려워 모두가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다. 12월 중순의 한기는 옷깃을 여미고 이불을 덮어도 막을 수 없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새어나왔고 어미들은 품 안에서 젖을 물렸다. 나는 동문 옆 성벽에 기대어 앉았다. 손에는 낡은 활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다. 시위는 낡아갔고 활대는 갈라진 곳이 있었다. 화살은 겨우 20여 개를 모았다. 새벽녘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이었다. 파수를 서던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외쳤다. 북쪽 능선에 무언가 움직인다고, 많은 수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사람들이 성벽으로 기어 올라갔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말 위의 사람들이었다. 숫자는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들은 천천히 마치 사냥감을 포위하듯 이쪽으로 다가왔다. 해가 떠올랐다. 처인성을 둘러싼 들판은 온통 몽골 기마병으로 뒤덮여 있었다. 적어도 1000명은 넘어 보였다. 그들은 말 위에 앉아 이쪽을 내려다보았다. 가죽 갑옷을 입은 병사들, 활과 창을 든 기병들, 그리고 저 멀리 중앙에는 화려한 깃발 아래 한 사내가 말을 타고 서 있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추운 아침이었지만 그 사내는 투구도 쓰지 않은 채 이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성안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빌었고 어떤 이는 자식을 껴안고 흐느꼈다. 나는 성벽을 천천히 걸으며 그들에게 말했다. 도망갈 곳은 없다고, 여기서 싸워야 한다고, 우리가 무너지면 가족도 목숨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 역시 두려웠으니까. 한낮이 되자 몽골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말을 탄 기병 50여 명이 성 동쪽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활을 쏘지도 창을 던지지도 않았다. 다만 천천히 말을 몰며 성벽을 훑어보았다. 정찰이었다. 이 조그만 토성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살피는 것이었다. 나는 활을 들어 시위를 당겼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다. 화살은 귀했고 헛되이 날릴 수는 없었다. 해가 기울 무렵 몽골군은 성 주위를 완전히 포위했다.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모든 방향에서 기병들이 말을 세우고 우리를 감시했다. 도망칠 길은 완전히 막혔다. 그날 밤 나는 성한 사람들을 모았다. 군창 앞 빈터에 500여 명이 모여들었다. 달빛 아래 창백한 얼굴들이 나를 올려다보았다. 내일이면 적들이 공격해 올 것이오. 내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우리는 싸워야 하오. 여기서 무릎 꿇으면 우리 모두 죽거나 끌려갈 것이오. 하지만 싸운다면 살 길이 있어. 한 노인이 물었다. 스님, 우리가 무엇으로 싸우란 말이오? 활도 변변찮고 갑옷도 없소. 저들은 천하를 호령하는 몽골군이 아니오. 나는 대답했다. 그렇소. 하지만 저들도 사람이오. 화살을 맞으면 피 흘리고 창에 찔리면 쓰러지는 사람이오. 우리에게는 이 성벽이 있어. 비록 낮고 약하지만 적들이 말을 타고 넘을 수는 없어. 성벽 위에서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면 우리도 싸울 수 있어. 젊은 사내 하나가 나섰다. 스님 말이 옳소. 어차피 도망칠 곳도 없소.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라면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게 낫소. 하나 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장정들은 성벽으로 올라갔고 부녀자들은 돌을 날랐다. 아이들까지 나서서 작은 돌멩이를 주워 모았다. 그날 밤 우리는 성벽 안쪽에 돌무더기를 쌓았다. 창고에 남아있던 기름 항아리를 모두 꺼냈고 마른 장작을 모아 성벽 곳곳에 쌓아두었다. 12월 16일 새벽, 먼동이 트기 전 북쪽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둥둥둥, 둥둥둥, 무겁고 낮은 소리가 대지를 흔들었다. 몽골군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서 횃불이 일제히 밝혀졌다. 수백 개의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그리고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우르르르, 대지가 진동했다. 수백 필의 말이 일제히 달려오는 소리였다. 해가 떠올랐다. 처인성 동문 앞 300보 지점에 몽골군이 집결했다. 기병들은 말 위에서 활을 꺼내 들었고 뒤쪽에서는 보병들이 나무 사다리를 들고 전진했다. 한 사내가 말을 타고 앞으로 나왔다. 화려한 갑옷을 입고 등에는 큰 활통을 메고 허리에는 휘어진 칼을 찬 사내였다. 그가 고함을 질렀다. 고려말이 아닌 알아듣지 못할 말이었지만 그 뜻은 분명했다. 항복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성벽 위로 올라섰다. 500여 쌍의 눈이 나를 보았다. 떨리는 손, 창백한 얼굴, 공포에 질린 눈동자들. 나는 활을 높이 들어올렸다. 그리고 외쳤다. 싸우시오. 우리 땅에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시오. 그 수순간 몽골군이 일제히 활을 쏘아댔다. 휙, 휙, 휙. 수백 개의 화살이 하늘을 가렸다. 화살들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와 성벽에 꽂혔다. 탁탁탁. 흙 성벽에 화살이 박히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들렸다. 옆에 서 있던 사내의 어깨에 화살이 박혔다.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는 뒤로 고꾸라졌다. 엎드리시오. 나는 소리쳤다. 사람들이 성벽 뒤로 몸을 숨겼다. 화살 세례가 멈추자 몽골 기병들이 전진하기 시작했다. 말을 몰아 성벽으로 접근하며 또다시 화살을 날렸다. 이번에는 횃불을 묶은 화살이었다. 불화살이 성벽을 넘어 성 안으로 떨어졌다. 초가지붕에 불이 붙었고 집더미가 타올랐다. 물을 부으시오. 불을 꺼야 하오. 부녀자들이 물동이를 들고 달려갔다. 성벽 위에서는 장정들이 돌을 집어 던졌다. 몽골 기병 한 명이 돌에 맞아 말에서 떨어졌다. 하지만 곧 다른 기병이 그 자리를 메웠다.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몽골군은 파상 공격을 퍼부었다. 활을 쏘고 불화살을 날리고 사다리를 걸쳐 성벽을 기어오르려 했다. 우리는 돌을 던지고 끓는 기름을 부었고 긴 장대로 사다리를 밀어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성 안에는 이미 20여 명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다. 오후가 되자 공격이 잠시 멈췄다. 몽골군은 200보 뒤로 물러나 진을 재정비했다. 나는 성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몽골군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달랐다. 중앙에 있던 화려한 깃발이 앞으로 나왔다. 투구를 쓰지 않은 사내, 큰 활을 등에 맨 장수가 말을 몰아 동문 쪽으로 다가왔다. 그 뒤로 30여 명의 기병이 따랐다. 그들은 천천히 마치 산책하듯 말을 몰았다.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이 작은 성 따위는 언제든 무너뜨릴 수 있다는 듯이. 나는 성벽 동문 위로 올라갔다. 활을 들고 화살을 시위에 걸었다. 손이 떨렸다. 거리는 150보 정도였다. 바람이 불고 있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찬바람이 불어왔다. 저 사내가 누군지는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자가 이 몽골군의 장수라는 것이었다. 화려한 갑옷, 위풍당당한 자세, 주위를 호위하는 기병들. 저자가 바로 총사령관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백현원에서 수행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새벽 예불 연불 소리 향냄새가 그리웠다.
평화로웠던 그 시절이 아득했다. 하지만 이제 그 평화는 사라졌다. 세상은 불바다가 되었고 사람들은 죽어갔다. 나는 눈을 떴다. 활을 들어 올리고 시위를 당겼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바람의 방향을 읽었다. 말의 속도를 가늠했다. 저 사내가 앞으로 두 걸음 더 나아갈 때 화살은 그곳에 도착할 것이었다. 시위를 놓았다. 탕, 활 시위가 팔뚝을 때렸다. 화살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휘,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화살은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날아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꽂혔다. 몽골 장수의 목에 화살이 박혔다. 그는 비틀거렸다. 말 위에서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었다. 옆에 기병이 황급히 그를 붙잡았다. 하지만 장수는 이미 축 늘어진 상태였다. 피가 목에서 솟구쳐 올랐다. 검붉은 피가 갑옷을 적시고 말의 목덜미로 흘러내렸다. 맞았다. 적장을 맞췄소. 옆에 서 있던 사내가 소리쳤다. 성한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 든 활이 무거웠다. 방금 나는 사람을 죽였다. 불살생의 계율을 어겼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저자는 수많은 사람을 죽인 장수였고 내 화살은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몽골군 진영이 술렁였다. 기병들이 우왕좌왕했다. 장수를 태운 말이 뒤로 물러갔다. 명령을 내릴 사람이 사라졌다. 지휘관을 잃은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했다. 나는 다시 활을 들었다. 화살을 시위에 걸고 혼란에 빠진 몽골군을 향해 쏘았다. 성벽 위 사람들도 일제히 화살을 날렸다. 비록 수는 적었지만 우리의 화살은 혼란 속의 적들에게 더욱 큰 공포를 안겼다. 해가 지고 있었다. 몽골군은 서서히 뒤로 물러났다. 시신 하나를 말에 싣고 그들은 북쪽으로 사라졌다. 성 안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이겼다는 기쁨,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밤이 되었다. 성 안 곳곳에 불을 밝혔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적들은 물러갔다. 우리는 이겼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50여 명이 죽었고 80여 명이 다쳤다. 성 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시신들 앞에 앉아 연부를 외웠다. 나무아미 탑을, 나무아미 탑을, 부디 극락왕생하시길. 부디 다시는 이런 고통 없는 세상에 태어나시길. 다음날 새벽, 정찰을 나간 사내들이 돌아왔다. 몽골군은 완전히 철수했다고 했다. 북쪽으로 말머리를 돌려 떠났다고 했다. 장수를 잃은 군대는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사흘 후 강화도에서 사신이 왔다. 임금께서 우리의 승전 소식을 들으셨고 나를 상장군에 임명하신다는 정갈이었다. 상장군, 무반의 최고 관직이었다. 한낱 승려인 내가 그런 벼슬을 받는다니 믿기지 않았다. 나는 거절했다. 전투 때 나는 활도 화살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다만 부국민들과 함께 필사적으로 싸웠을 뿐이라고. 공은 모두의 것이지 나 혼자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결국 조정에서는 섬낭장이라는 벼슬을 내렸다. 그리고 처인부곡은 처인현으로 승격되었다. 천대받던 부국민들이 이제는 당당한 고려 백성이 된 것이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겨울이 깊어갔다. 눈이 내렸다. 처인성 성벽 위에 하얀 눈이 쌓였다. 나는 동문 위에 서서 북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어디쯤에서 몽골군이 다시 칼을 갈고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증명했다. 작은 성이라도 변변한 무기가 없어도 목숨을 걸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천하의 몽골군이라도 화살 한 발에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장삼을 벗고 갑옷을 입었다. 이제 나는 승려가 아니었다. 나는 군인이었다. 처인성 동문 위에서 나는 다시 한번 활을 들어 올렸다. 추운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